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함께 보시죠. 순자산이 7억 3,587만 원 증가했다. 자산은 2억 497만 원 증가했습니다. 채무가 5억 3,092만 원 줄었습니다. 논란은 국회의원 세비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연 1억 5,996만 원. 계산을 해보면 주진우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비를 다 합쳐보면 5억 1천만 원 정도 번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을 텐데 아들의 국제고 3학년, 코넬대 유학비, 집 월세에 앞서 말했던 벌금에 이 사적 채무에 집 월세에 이자도 냈는데 호텔 경제론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억 1천만 원을 벌었는데 앞에 보면 7억 얼마의 재산 증식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곽태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된 이후에 5억의 수입이 있어요. 세비로. 그런데 원래 채무가 5억 몇 천만 원 있다가 지금 플러스 2억이 됐단 말이야, 재산이. 그러면 재산이 8억이 는 거예요. 5억 수입을 받았는데 재산은 8억이 는 겁니다. 근데 그 5억을 받았던 그 세비마저도 다른 곳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 채무 갚는 데 쓰였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8억이라는 돈의 출처가 과연 어디냐 이런 것은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1억 4천만 원 이걸 1천만 원씩 나눴단 말이에요.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모 씨라는 분한테 정당하게 돈을 빌렸으면 만약에 그분하고 관련돼서 돈을 빌렸으면 1억 4천만 원 빌려서 이자를 갚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같은 날 1천만 원씩 10명한테 빌린 걸로 돼 있어요. 과연 그 차용이 정당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계좌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자를 지급했으면 이자 지급에 대한 계좌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쪼갰을까 하는 게 김민석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잖아요. 네. 수사를 받아보고 재판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계좌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되는 부분은 빌렸던 돈이 과연 정상적으로 빌린 것이 맞느냐. 정치 자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것을 차용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그런 전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이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항상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채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김민석 후보의 전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 분이 과연 일국의 그 행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능력까지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국회의원이 세비 말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5억을 벌어서 6억의 추징금을 내고서도 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외에도 이 아들 유학비 등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비 외에 강연비나 행사비, 조의금, 기타 소득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증빙 가능하면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더니 2020년에 김민석 후보자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채가 12억 4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 그 재산은 얼마냐? 마이너스 5.8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 마이너스 3.7억으로 줄어요. 2억 1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에는 마이너스 2.65로 줄다가 2023년에는 마이너스 1천만 원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거쳐가지고 네. 2020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었던 분이 2025년에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돼가지고 1억 5천만 원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확 늘어났다는 건데 그 사이에 세비 뭐 얼마 정도 받았다라고 제가 그 굉장히 기억나는 게 이준석 의원이 계속 마이너스 몇 선 이러다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뭘 올렸느냐. 내가 국회의원 되니까 내 통장에 세비 같은 돈이 찍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였나 봤더니 1,0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900 몇십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어떻게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질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만약에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지금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비싼 대학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년에 등록금이 6만 6천 불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아주 그냥 좋은 국제고등학교 다녔던데 그런데도 1년에 등록금만 몇 천만 원이란 말이죠. 아들 학비만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7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행사비, 뭐 부조금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될 수가 있나? 어쨌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좀 똑바로 증빙을 갖다가 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빨리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5억을 벌었다라는 것도 이 생활비 등을 안 쓰고 세비를 고스란히 다 모았을 때에 가능한 금액인데 5억을 벌어서 6억의 추징금을 내고도 재산이 증가됐고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행사비나 부조금으로는. 이라는 게 지금 야권이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 정도 설명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 차이가 크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5년간 세비 수익이 5억 가까이 되고 기타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타 소득은 말씀하신 부조금 같은 거예요. 집안에 대소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김민석 의원 정도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영향력을 보면 꽤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지금 상세하게 밝힐 단계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1억 4천의 채무, 추징금을 갚을 정도의 변제력이 생긴 거죠. 5년 동안.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 학비요? 전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러면 전 배우자 계좌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 학비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후원하는 누군가가 돈을 줬더라는 그런 풍문이라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일단 증거나 풍문이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뭐 재산 내역 보니까 2억밖에 안 되는 재산에 어떻게 미국 대학을 보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김민석 후보를 흠집내고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을 자꾸 만들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해명해 가고 있고 뭐 완벽한 해명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10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해명을 해서 내역 증빙까지 다 맞춰야 된다면 그런 정도의 이 그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게 검증이라고 한다면 2022년에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공직과 이 대형 로펌을 오가면서 두 차례 걸쳐 합의 5년 같은 거 거치면 20억 가량 됩니다. 그게 이제 정당한 대가였고 자문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밝혀달라고 하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아무 소명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얘기하는 이 정당한 어떤 자금의 수익과 뭐 이 진보에는 기준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같이 세워놓고 위선을 얘기하고 그럴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때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2억 4천 재산 내역에서 채무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정말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 총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좀 냉정하게 살펴볼 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해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그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건 이례적이지 않은데 지금 아까 박성민 전 최고께서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소개해 주셨는데
돈을 갚았다, 사적 채무를. 근데 그 시점이 지금까지 계속 안 갚아오다가 총리로 지명된 직후에 지금 갚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안 갚고 계속 쓰려는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왜 그 강모 씨와의 계속 자금 거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총리 후보자에게서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강모 씨라던가 어떤 사적 채무가 왜 발생을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금융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총리 후보자가 되셨고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최근엔 또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셨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야인 생활이 굉장히 길었던 개인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어떤 이분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거나 추가적인 채무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인이 야인 시절일 때 이제 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갚는 과정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간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어떤 그렇다면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갚은 것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때 저는 명확하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리라 봅니다. 그 돈을 갚은 시점에 대해서 왜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와 별개로 총리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안 갚을 거 아니었겠느냐? 이건 역시도 굉장히 가정적인 질문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돈을 빌린 시점과 돈을 갚은 시점 사이에 어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차용증이 명확하게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인의 채무 변제 의지가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 때 이 후보자의 직접적인 해명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총리 후보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도 박 최고와 우리 또 조기현 변호사 두 분도 언급을 해주셨군요.